제 55강입니다. 기출문제풀이 58회 실무시험 문제 3번, 5번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516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감독관 확인번호 21번이고요. 주식회사 제인. 그 다음에 2014년 4월 달 딱 1년 전 시행됐던 문제입니다. 1년 조금 더 됐네요. 그 다음에 합격률은 한 평균 정도 나왔습니다. 27.5% 정도. 그 다음에 자 문제 3번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임대차 관련 자료에 따라 2014년 2기 예정 신고 기간 2014년 2기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거 한번 해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간주 임대료 자동 계산되는 거. 간주 임대료에 대한 이자율은 3.4%인데 지금 현재 우리 2015년 현재는 2.9%입니다. 조금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그 월세로 전환한 그거를 조금 소득을 줄여주는 아마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프로그램은 3.4% 자동 계산될 겁니다.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2015년 이번에 시험 보러 가시면 2.9%로 자동 계산되니까 금액만 정확히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은 주식회사 매트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있고요. 임대기간이 있습니다. 자, 임대기간은 2년이죠. 2012년 9월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니까 보증금 4,000, 월세 300. 그래서 기타 여기 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자, 임대기간 종료 후 다음 날부터 임대 조건이 변동 없이 2년간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여러분들 입력을 할 때 무슨 말이냐면 2014년 8월 31일. 지금 우리가 구할 거는 예정 신고 기간은 2014년 9월이에요. 그러면 한 달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8월 31일 바로 다음 날 2014년 9월 1일 날 재계약 임대 조건 변동 없이 해서 2년간 추가로 자료를 입력하면 또 요것 보증금이 월세도 그러면 이 월세는 자동적으로 들어가고요. 요거에 대해서 자동으로 월세로 들어가고 요 4천만 원에 대한 간주 임대료 이자율을 곱해서 한 달치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건 지난번에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해는 되시리라 보고 그러면 자, 제가 입력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조회기간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2기 예정 신고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1동, 1층, 1호, 상호는 주식회사 매트. 자, 요거 검색하면 뜰 겁니다. F2로 검색하면. 자, 우선 처음에 2012년 9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금액 4천만 원, 300만 원. 요거 입력하면 간주 임대료 23만 1,013원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요 8월 31일 다음 날 2014년 9월 1일 다음 날 입력하고 다시 또 그 날짜를 입력해서 또 2년 후니까 2016년 8월 31일까지 해서 요거에 대해서도 또 입력을 해줘야죠. 자, 또 입력을 해주면 자, 커서가 일로 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4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 입력하면 요 4천만 원에 대한 간주 임대료 11만 1,780원 해서 간주 임대료가 두 개, 자, 그 중에서 2014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34만 2,793원 요 3개월치에 대한 간주 임대료입니다. 그 월세로 환산된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했던 사항이니까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보고 2014년 2기 예정 신고 기간 2014년 2기면 7월 1일부터 마찬가지 9월 30일까지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거 앞에서 해봤던 거죠. 자, 또 나왔습니다. 요령은 아실 건데 자, 거래처는 미국 모건사 제품 10만 달러 직수출 신고일자 선적일 요 날이 기준이죠. 선적일 기준
선적일 기준 8월 17일 환율은 달러에 1,100원입니다. 요즘 시세하고 딱 맞아 떨어지네요. 1,100원. 자, 수출 신고 번호 여기 주어진 거 요거 입력하면 됩니다. 자, 여기 가서 자, 밑에 입력하면 위에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아까 수출 신고 번호 있죠? 016-10-09-011-5714-2. 자, 이거 그대로 그냥 입력하면 대신은 만들어지고요. 선적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화 코드는 F2 누른 상태에서 US를 누르면 USD가 뜹니다. 그거 엔터 치시고 환율은 1,100원. 그리고 외화 아까 10만 불이었죠. 10만 불. 그럼 원화로 1,100만 원. 그 다음에 거래처명은 모건. 자, 검색해서 선택해 주시면 다 끝났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3번 문제. 그러니까 난이도가 쉽고 금방금방 끝날 수 있는 문제 3문제에서 10점 만점으로 해서 나왔고 이게 세 번째 4점인데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거 지금 입력을 좀 할 겁니다. 좀 안 나왔던 문제인데 주식회사 제이는 2014년 3월 5일에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같이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공급가액 1억 원,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지불하고 구입하였다. 그러니까 돈을 1억 1,000만 원 주면서 부가세 1,0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한편 동건물에 딸려 있는 토지는 총 4억 원을 지불하고 구입하였다. 2014년 1기 확정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당사는 예정 신고 시 공급가액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공통 매입 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다. 단 불러오는 데이터는 무시하고 새로 작성하시오. 이건 문제를 이해하기가 참 애매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선 이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뭘 할 건지를 파악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서 어디 들어가서 뭐를 선택하고 금액을 뭐를 어떻게 입력해야 될 건지 이거를 이해를 지금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2014년 3월 5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양쪽에 동시에 적용이 될 건물을 1억 원 주고 그에 따른 세금 1,000만 원을 지불하고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뭐 토지, 뭐 사업,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왔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2014년 1기 확정입니다. 그러면 언제예요? 1기 확정이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근데 요거 매입한 거는 1기 예정 신고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자, 뭐 과세 공급가액 이거 얼마예요? 8억. 그다음에 면세 공급가액 12억. 합계 얼마예요? 100만, 1000만, 억, 10억, 20억. 예정 신고 기간에 이렇게 이 건물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세 공급은 8억, 면세는 12억 해서 총 20억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10억, 20억 해서 총 30억. 면세 비율은 이거 보면 알 수 있겠죠. 총 20억 중에 요거는 12억. 그 다음에 확정 신고 기간에는 30억 중에 20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50억 중에 그러니까 50억 중에 32억. 32억이 바로 이 퍼센트가 면세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자 면세 사업, 과세 사업 공용으로 지금 사용되는 걸로 됐거든요. 그러면 몇 퍼센트가 면세고 몇 퍼센트가 과세인지
확정 신고까지의 매출액을 근거로 해서 요 1,0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면세 사업 부분은 너네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를 작성을 스스로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 매입세 안분 계산은 이미 했습니다. 이미 예정 신고 때 예정 신고 기간에 요 공급가액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다시 해야 됩니다. 왜? 확정 신고를 해보니까 예정 신고 기간은 20분의 10이었거든요. 근데 확정 신고 기간까지 해서 요때까지를 전체적으로 하면 50분의 32로 비율이 바뀝니다. 면세 비율이. 그러면 일기 예정 신고 기간 때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한 거. 아, 이 중에서 면세 비율은 몇 퍼센트? 요거 20분의 10이니까 1,000만 원을 중에서 20분의 12를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안 받겠다. 못 받을 거니까.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시면 자, 여러분들 요 장부가 그 부가세에 거기 들어가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일기 확정 신고죠.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일기 확정 엔터 치면 갑자기 화면이 쭉 뜨는데 그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기 있고요.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 여기까지는 예정 신고 때 이미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공통 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확정 신고 때 요거를 해야 됩니다. 안분 계산은 했지만 확정 신고 때 공통 매입세액 정산 내역을 여기서 입력을 하는데 자,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산식 가서 또 클릭을 하면요. 당해 과세 기간이 공급가액 기준. 우리가 이게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뭘로 확정을 지을 거냐 하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할 거다. 아까 자료가 보니까 공급가액들이 나왔죠. 예정신고 때 과세, 면세 해서 쭉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공급가액 기준을 클릭하고 자, 클릭하고 나면 자, 화면이 다시 다음 화면입니다. 아까 요거 선택했고 요거 1번을 선택했죠. 당해 과세 기간이 공급가액 기준으로 그러면 총 공통 매입세액 지금 과세 면세 구분 없이 부가세 아까 예정 신고 때 1,000만 원을 냈다 그랬죠. 자, 요 1,000만 원을 부가세 매입세 그 자료 세금계산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면세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급가액을 비율로 계산해서 그 비율만큼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안 받겠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총 공급가액은 확정 신고 때까지 예정 확정을 다 한 확정 신고까지가 50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면세 공급가액은 32억. 그러니까 50분의 32라는 소리죠. 그러면 면세 비율은 요거 나누게 보면 64%가 나옵니다. 0.64.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 640만 원. 640만 원.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 일기 예정 안분 계산이 얼마가 됐었습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 이미 아까 안분 계산은 다 했다 그랬죠. 근데 아까 여기 돌아가 보면, 자, 몇 분의 몇으로 했었죠? 20분의 12로 안분 계산은 일기 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20분의 12. 그러면 얼마가 계산이 나오냐면 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으로 일단 예정신고 과세금액, 매출한 금액 중에 면세 공급 가액 비율 20분의 12를 요 1,000만 원에 곱해서 600만 원은 그래 우리가 면세 매입세 공제 못 받을 걸로 예정신고 때 신고를 했는데 확정 신고까지 끝내고 나서 보니까 비율이 면세 비율이 64%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64니까 64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예정 신고 때 600만 원 한 거는 부족하게 한 거죠. 여기다가 40만 원을 더 추가해서 640만 원은 우리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공제를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60만 원만 세금계산서 인정해 주시고 요거는 저희가 환급 신청 안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요 640만 원 마이너스 600만 원 여기 17 마이너스 18이라고 되어 있죠. 자동으로 40만 원 생성이 됩니다.
자, 추가로 40만 원 더 매입세액 불공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처음 나와서 여러분들 또 난해하는데 앞에서는 이미 했던 거 나왔고, 자, 이게 새로운 게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연말정산으로 가겠습니다. 교재 518페이지입니다. 자, 총 15점인데요. 그 중에 우선 요거 8점짜리입니다. 1번하고 2번. 다음은 정윤호 4번, 103번입니다. 2014년 근로소득에 대한 내역이다. 각 물음에 대하여 답하시오. 우선 2014년 5월분이 급여 자료 입력을 완성하시오. 자,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 해당이 되느니 많이 뭐 과세, 비과세. 자, 요거 이제 찾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선 급여 및 상여 지급일은 25일로 한다. 이건 뭐 상관없고요. 기본급 당연히 들어가고 식대 10만 원이 있는데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다. 그러면 10만 원은 당연히 비과세죠.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까지 비과세 요건, 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겠다. 아주 쉽게 요 조건까지 달아줬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출하기 위한 소득 원리 및 월보수액은 320만 원이다. 이거는 뭐 자동으로 일단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그 밑에 겁니다. 내용이 많아서 좀 쪼개놨습니다. 동급여 관련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요거 계산해보면 사실 요 금액이 안 나옵니다. 근데 요 금액으로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라는 말입니다. 부양가족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1번이 자료를 근거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아까 그것도 다 입력을 하고 요것도 작성하고 신고일 현재 전월 미환급세액 78,000원이 있다. 지난달에 환급 받을 거 78,000원이 있는데 요거까지 입력한 상태에서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정윤호 103번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급 아까 320이죠.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뭐 부양가족은 없다 그랬습니다. 혼자 사는 요즘 3포 세대인가 봐요. 그러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동으로 다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서 아까 소득세를 얼마로 하라 그랬어요? 11만 2,630원. 요거 그냥 수작업으로 입력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요 다른 금액이 나와 있을 겁니다. 지방소득세는 엔터 치면 요거는 10%니까 소득세 10%가 지방소득세니까 자동으로 11,260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요걸로.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뭐를 작성하라 그랬어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클릭을 하면 여기서 안 보이나요? 여기서는 안 보이네. 자, 이거 빠져나와서 사원 등록, 급여 뭐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자, 거기 클릭하면 이런 메뉴가 뜹니다. 자, 거기에 아까 총지급액, 소득세, 그 다음에 이거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 와서 당월 조정 환급세, 그거 아까 문제에 보면 전월 미환급세액 78,000원 있다 그랬죠. 그거 이번 달에 그러면 환급을 받아야 되니까 78,000원 여기다 입력을 하면요. 그러면 소득세 같은 게 11만 2,630원인데 전월 환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11만 2,630원을 다 낼 거냐? 전월 못 받은 거 78,000원 빼. 그럼 나머지 34,630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너무 쉽게 넘어가니까 요거 하나 함정으로 살짝 작은 함정 파놨습니다. 야, 지난달에 11만 2,630원에 물론 주민세 11,263원 내겠지만 나 못 돌려받은 거 있을 경우에는 얼마 내면 되니?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 뺀 34,630원. 그 다음에 주민세는 3,463원 10% 그것만 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 자, 이제 많이 봤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월세 소득공제 요거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로 넣었습니다. 여기서.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은 손흥민 4번, 3번. 연말정산을 위한 본인과 배우자의 관련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네, 그거에다가 부양가족 소득공제와 월세 등 소득공제를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신용카드 사용액 입력 시에는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액만 입력하시오. 자, 그러면 신용카드 중에는 지금 입력이 해당이 없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단 배우자는 소득이 없으며 지출액은 모두 국세청 자료인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그러면 여기 손흥민 월세 지급액 160만 원, 월세 소득 공제 대상자예요. 연소득 얼마 이하 뭐 이런 조건에 맞는다 이 말이죠. 임대인 인적사항. 자, 요건 이따가 월세 거기 가서 입력할 자료고요. 자, 부친 손종식 55세. 자, 경로우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 소득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원비를 본인이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 200만 원이 있다. 자, 근데 요 부친은 인적사항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60세 이하니까. 근데 부친이 사용한 의료비는 공제가 되죠. 의료비는 인적 공제 대상이냐 아니냐 안 따집니다. 또 자녀도 만 20세 이상인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받잖아요. 대학교. 교육비와 의료비는 인적 공제 대상 여부는 따지지 않고 나이는 안 따지고 단 뭐를 따지느냐? 소득은 따집니다. 소득이 월 100만 원 이상, 연 100만 원 이상일 때는 안 됩니다. 자, 소득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나이는 상관없고 병원비를 본인이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 200만 원이 있다. 여기서 신용카드 본인이다 하는 건 지금 손흥민 이 근로소득 이 대상자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200만 원 의료비 되고요. 의료비 공제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공제는 두 가지는 중복 공제된다 그랬죠. 의료비와 교육비. 물론 교육비는 예외 조건이 조금 있긴 하지만 미취학 아동 뭐 어쩌지만 자, 이거 의료비와 신용카드 다 됩니다. 200만 원은 다 되고요. 부친이 병원비를 제외하고 본인을 위해 지출한 기타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 금액은 420만 원. 그럼 신용카드 금액이 620만 원 일단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 배우자 거 한번 보십시오. 이지은 25세. 신용카드로 지출한 총액은 600만 원. 그럼 이 중에 600만 원이 다 될 것이냐? 문제 출제한 그 어감으로 봐서는 이 중에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생명보험료는 이건 보장성 보험으로 들어가고요. 보장성 일반으로 들어가겠죠. 경로우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 이거 지난번에 나왔던 겁니다.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세금 우리나라에 내는 것도 아닌데 왜 공제해줘? 이거 안 됩니다. 230은 안 되고요. 대형 할인마트에서 지출한 금액 240만 원 이거 되죠? 외식비로 지출한 거 당연히 됩니다. 그러면 요거 320만 원에다가 자, 또 보장성 보험 요거 신용카드 요거 320 이거에다가 아까 위에 신용카드가 얼마였죠? 200에 420, 620 그러면 940만 원 되겠네요. 940만 원.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으로 지출한 총액은 400만 원이며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다. 이건 현금 영수증 란에 요거는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고요. 그럼 입력한 거 한번 볼까요? 자, 우선 맨 위에 보장성 보험 아까 50만 원 있었죠? 일반에 가서 집어넣습니다. 자, 와이프가 가입한 거죠? 생명보험료 이거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아까 아버지 맞죠?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냈습니다. 200만 원. 자, 됐고 그 다음 신용카드 와서 아까 신용카드가 요 아버지 의료비 20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또 420만 원 하니까 620이었습니다. 그러면 본인께 620, 그 다음에 와이프가 쓴 것 중에 신용카드 대형마트 240, 외식비 80, 그럼 320. 두 개 더하면 자, 전부 다 더하면 940. 예, 940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신용카드에서 빠졌냐면 국외에서 사용한 거 안 됐고요. 생명보험료는 이중으로 안 됩니다. 의료비와 교육비만 됩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 50만 원은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그건 안 들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전통시장 사용액 현금 영수증란에 400만 원 와이프가 썼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게 하나 있죠. 월세 등 소득공제 하라고 돼 있었죠. 그러면 그거를 지금부터 집어넣겠습니다. 우선 4번, 3번 사업명 손흥민 거기 월세 등 소득공제 여러분들이 아까 입력한 거는 연말정산 입력한 거에 바로 옆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세 등 소득공제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계약 면적 이쪽에 지금 잘렸는데 자, 임대인 손임대 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주어진 자료 그것만 입력하면 됩니다. 주소지 그 중간에 뭐 다른 거는 뭐 용도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아파트 열림 그 뭐 조건은 없으니까 입력하지 말고 여기 있는 것만요. 자, 서울 동작 흑석 자, 우편번호 검색 없습니다. 그냥 한 칸씩만 띄고 자, 계약서 계약일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요것만 입력하고 월세 160만 원 공제 대상 금액 이거 입력하고 엔터 치면 생기고요. 그다음에 여기 세액 공제 금액 자동으로 생깁니다. 이거는 다 이미 퍼센트가 세팅이 돼 있으니까 자, 요것만 정확히 입력하면 됩니다. 160만 원. 자, 이거 아마 96만 원 나오는 것 같아요. 월세 공제 금액. 지금 화면이 이상하게 이거는 잘리더라고요. 자, 실질적으로는 96만 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 됐고요. 요 58회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고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연말정산에 가서 다른 건 쉽게 나왔는데 아까 월세 그거 집어넣는다는 거 하나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해보면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칸 찾아서 잘만 집어넣으면 되고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이건 뭐 그전 했던 거고 수출 실적 명세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하니까 조금 그 장부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처음 들어가면 혼란스러운 거지 괜찮은 것 같고 공통 매입세 안분 계산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오늘 처음 했습니다. 요것만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 원천징수 뭐 이런 급여자료 입력이라든가 그런 거는 특별하게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었습니다. 자,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014년 두 번째 시험 봤던 59회 문제. 자, 이제 끝이 보여갑니다. 자, 수고했습니다.